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일 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또는 시청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셨습니까? 2024년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6.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숫자만 보면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풍요의 시대, 황금기를 지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가 버겁고 공공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 월급은 올랐는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입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숨기고 있는 반쪽짜리 진실을 저는 욕조 모델로 설명합니다. 소득이라는 수도꼭지는 분명 예전보다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욕조 바닥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거대한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들을 통해 빠져나가는 고정비의 팽창 속도가 소득 증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돈을 못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 회수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개인의 경제적 선택권과 삶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전략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내부의 구멍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할 거대한 외부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주범은 과소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푸어 명품 소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범은 한번 설정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나가는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4대 고정비입니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복기해 보십시오. 4인 가구 기준 평균 고정비는 약 192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30만원 넘게 폭증했습니다. 반면 소득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고정비 팽창 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2배나 빨랐던 겁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첫째, 가장 무거운 구멍인 대출 이자입니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마련한 40대 가장 경수 씨의 사례를 봅시다. 이자는 월세 내는 셈 치지 뭐라고 생각하며 영끌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으며 이자가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장부상 아파트 가격은 올랐을지 몰라도 경수 씨의 현실은 마트에서 고기 한 근 사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현금 흐름의 질식 상태입니다. 둘째, 치명적인 푼돈 구독 서비스입니다.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당 10,000원꼴이니 우습게 보지만 뇌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 소액 결제들이 모여 1년에 수백만 원을 증발시킵니다. 10명 중 8명은 자기가 정확히 얼마를 쓰는지조차 모르고 기업들의 교묘한 낙인 전략에 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역화된 지출 교육비입니다. 지영 씨는 한 달 파트타임으로 번 돈 120만 원을 그대로 학원비로 송금합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사회 비교 불안이 만들어낸 공포 마케팅의 결과물입니다. 아이의 미래라는 명분 아래 가게의 생존이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넷째, 보험입니다. 혹시라도 암에 걸리면 이라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민수 씨는 월급의 11%를 보험료로 냅니다. 10년 뒤 5천만 원을 보험사에 상납하는 꼴이지만 당장 오늘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 족쇄를 풀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산층 붕괴 공식입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매달 숨만 쉬어도 사라지는 고정비가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부에서 현금이 마르고 있을 때 우리 경제의 외부 환경은 더 참혹합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90일 분량의 전략 비축유가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이 숫자는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으로 기름이 탱크에 있는 것과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용 가능한 상태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름을 태워 차를 굴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유라는 혈액을 통해 전 세계 공급망과 연결된 하이테크 제조국가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 현대차의 생산 라인은 단 1초의 전력 불안 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된다면 파이프라인이 멈추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멈춥니다. 마지막 단계는 국가신용 등급 하락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털어 막아보려 하겠지만 국제평가사들이 등급을 낮추는 순간 마지막 남은 자본까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원화 가치가 자살적으로 추락할 때
영악한 글로벌 자본은 이미 다음 피난처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파트나 예금 같은 원화 시스템 안의 자산이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가 함께 녹아내리는 홈바이어스의 함정에 빠질 뿐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 화폐 시스템 붕괴에 대비한 안전벨트입니다. 첫째, 전략적 유동성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국경과 국가 신용에 구애받지 않고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파탄난 국가에서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시스템 독립성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경제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진 비트코인은 이 부채 기반의 화폐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희소 자산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셋째, 구매력의 망명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100% 몰빵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비트코인은 내 소중한 구매력을 원화 시스템 밖으로 안전하게 옮겨두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차트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종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아끼자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삶의 판을 완전히 엎는 가계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바이어스라는 치명적인 도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비트코인과 같은 대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것은 이제 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신용 붕괴로부터 내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계좌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다시 주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각성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